어르신, 이런 질문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작은 뇌졸중 한 번으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예전처럼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먼 이야기 같지만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미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시장을 다니고 지하철도 타고 병원도 혼자 왔다 갔다 하던 분이 어느 날 작은 뇌졸중 한번 겪고 난 뒤로는 집안 몇 걸음을 움직이는 것조차 누군가의 팔을 꼭 붙잡고 겨우겨우 옮겨야 하는 삶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르신을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서운 일을 미리 알아서 피하는 방법.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그런 일을 한번 겪었다면 여기서 어떻게 다시 한 발씩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화면 너머에 계신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그냥 시청자가 아니라 제 부모님, 제 친척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전문 용어, 어려운 말 잔뜩 섞어서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건 생각보다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혼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가? 혼자 시장이나 병원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누구 도움 없이 스스로 밖에 나갔다가 무사히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건 사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집보다, 물건보다 훨씬 더 소중한 자유입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 두 개가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다리 힘이 조금씩 빠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계단이 무서워지는 그 순간들이 그냥 늙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기엔 너무 아까운 신호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작은 뇌졸중이 한번 끼어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큰 뇌졸중은 없었어. 쓰러진 적도 없어. 병원에서도 가볍게 지나간 거다 그랬어. 그런데도 어느 날부터인가 한쪽 다리가 이상하게 무겁고 발끝이 자꾸 바닥에 끌리고 좀 빠르게 걷거나 방향을 바꾸면 몸이 휘청거려서 아, 나도 모르게 한번 지나간 작은 사건이 있었나 보다 하고 뒤늦게 짐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말하는 작은 뇌졸중이란 건 뇌 안에 아주 작은 혈관이 잠시 막히거나 아주 작은 부분에 피가 잘 가지 않는 상태가 짧게 지나갔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아주 작은 부위가 다리를 움직이고 균형을 잡는 곳일 수도 있다는 거죠. 눈에 확 보이는 큰 후유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걷는 걸음이 조금 흐트러지고 힘이 덜 들어가고 몸이 잘 휘청거리고 결국은 한번 넘어진 이후로는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졌다 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발 한쪽이 자꾸 바닥을 끌고 가는 느낌, 슬리퍼가 자꾸 벗겨질 것 같아서 발을 질질 끄는 느낌,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다리가 엉키는 느낌, 계단에서 한 칸을 헛디뎌서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버린 적은 없는지요. 많은 분들이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나 보다. 무릎 관절이 나이 들어서 더 안 좋아졌나 보지. 원래 어지럼증이 좀 있어서 그래.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사실 내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벌어졌다는 그야말로 별표 작은 뇌졸중의 흔적
별표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작은 뇌졸중을 겪고도 모른 채 지나가면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뇌졸중이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에는 정말로 다시는 이전처럼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뇌졸중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오늘 이 시간에 상상 속 예가 아니라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 한 분을 떠올려 볼게요. 그냥 이름을 박어르신이라고 해볼까요? 박어르신은 60대 후반, 은퇴한 지 몇 년 되었고 매일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일과였습니다. 특별히 큰 병도 없었고 혈압약을 하나 먹고 있었지만 이 정도면 나이치고 건강한 편이지 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갑자기 머리가 살짝 빙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침대 머리를 한번 짚고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상처럼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변기에 앉으려고 돌아서는데 오른쪽 발이 바닥에 쿵 하고 더 세게 내려앉는 것 같고 균형이 살짝 뒤로 쏠리면서 벽을 잡지 않았다면 넘어질 뻔했죠. 아,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네.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습관은 쉬이 바뀌지 않습니다. 공원 한 바퀴는 돌아야겠다는 마음에 겉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에 10분이면 도착하던 공원이 그날은 이상하게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발이 자꾸 바닥에 끌리고 발끝이 돌출된 보도블록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왼쪽 다리는 괜찮은데 오른쪽 다리는 마치 자기 발이 아닌 것처럼 힘이 제대로 실리지도 않고 민첩하게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벤치에 겨우 앉아서 숨을 고르면서도 원래 나이 들면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오른쪽 다리가 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려다 다시 털썩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때서야 가족들이 깜짝 놀라 119를 불러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 크진 않지만 이미 뇌졸중이 한 번 지나갔다 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큰 쪽은 아니고 비교적 작은 뇌졸중입니다. 하지만 재활치료를 잘 하셔야 하고 다음에는 더 크게 올 수 있으니 지금부터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지만 박 어르신에게 남은 현실은 이제 예전처럼 마음대로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욕실 문턱 하나, 베란다 문턱 하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 발을 올려놓는데도 온 신경을 다 집중해야 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몸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여기서 넘어지면 누가 나를 발견해 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는 걸 자꾸 미루게 되고 계단을 피하고 시장도 덜 가게 되고 결국 집안에서만 조심조심 걷는 생활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마음 아픈 건 몸이 불편해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나가 아니다 라는 느낌일 겁니다. 언제든 어디든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던 젊은 시절의 나, 은퇴 후에도 나는 그래도 아직 튼튼하다 고 생각했던 나, 가족을 위해 뭐든 짊어지고 달려가던 나, 그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작은 뇌졸중 한 번이 가로놓여 버린 것입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혹은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살짝 올라오셨다면 그건 이미 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긴 대화는 누구를 탓하려는 것도 왜 그때 병원에 안 갔냐? 고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내 다리, 내 균형, 내 뇌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천천히 하나씩 짚어보자는 제안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작은 뇌졸중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걷는 능력 하나가 무너졌을 때 우리 삶 전체가 얼마나 크게 바뀔 수 있는가를 마음으로 한번 깊이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이상 신호도 이건 그냥 나의 탓이 아니라 혹시 뇌에서 오는 경고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 번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한 번이 작은 뇌졸중을 겪으셨고 지금도 걷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그 또한 너무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 여기서부터라도 해볼 수 있는 건 해보자 고 조용히 마음먹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반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첫걸음을 함께 떼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일부에서 우리는 작은 뇌졸중 한 번이 한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그 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한번 넘어져 본 사람, 이미 한번 병원 침대에 누워본 사람에게 찾아오는 마음,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박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병원에서 작은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큰 편은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리로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전과 다르겠구나.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간호사들이 혈압을 재고 주사를 놓고 약을 챙겨주는 사이 어르신의 시선은 자꾸만 바닥으로 자신의 다리로 내려갑니다. 내 이 다리가 다시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까?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주변 사람들은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말도 잘하시고 의식도 또렷하고 그게 얼마나 다행이야. 맞는 말입니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한번 무너졌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무너짐이 생명이 아니라 걸음을 가져갔다고 해서 그 슬픔이 더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전과 완전히 똑같이는 아니어도 지금부터 다시 할 수 있는 만큼 회복해보자 하고 아주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 바로 재활치료이고 일상 속에서의 작은 연습들이겠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활치료? 나 같은 늙은이가 해서 뭐하나? 이미 망가진 뇌가 다시 살아나나? 하지만 재활치료라는 건 망가진 뇌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건강한 부분이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똑똑하게 일을 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원래 길이 막혔으면 뇌는 새로운 샛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샛길이 잘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반복해서 움직이고 연습하고 자극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만도 큰 일입니다. 한쪽 다리는 무겁고 한쪽 팔은 힘이 덜 들어가고 몸 중심은 자꾸 한쪽으로 쏠립니다. 치료사는 옆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천천히 급하게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 발을 바닥에 확실히 붙였다가 손으로 침대 모서리를 잡고 숨을 한번 들이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 보세요. 이 작은 동작 하나를 위해 며칠, 몇 주를 연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속이 터집니다. 이까지 일어나는 것 하나도 이제는 이렇게 힘든 사람이 돼버렸구나.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몸은 조금씩 다시 균형 잡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안 하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나갔던 동작이 지금은 발 위치를 확인하고 상체를 천천히 세워 올리고 몸 중심을 앞쪽으로 살짝 옮기는 복잡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불행한 일만은 아닙니다. 내 몸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재활병동의 복도에서 손잡이를 붙잡고 한 발 떼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안쓰럽고 슬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얼굴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작은 뇌졸중 하나로 걸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겠다 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권하는 재활치료를 가능한 한 성실히 따라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원 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병원에 있을 땐 물리치료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집에 오니까 바빠서 귀찮아서 아파서 하다가 말게 되더라고. 이 마음을 누가 이해 못하겠습니까? 힘들고 귀찮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겠다는 욕심 말고 매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어가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가 다시 눕기 연습.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5번.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 돌아오기 1번. 집안에서 벽이나 가구에 손을 짚고 서서 균형 잡기 몇 초. 다리 근육을 만들어주는 건 헬스장에서만 하는 스쿼트가 아니라 이런 사소해 보이는 움직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집이라는 공간을 다시 보는 일입니다. 작은 뇌졸중을 한번 겪고 나면 집안의 모든 것들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끄러운 욕실 바닥, 높이가 애매한 문턱, 헐거운 슬리퍼, 좁은 복도에 여기저기 놓여있는 물건들.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몸은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탓하는 대신 환경을 조금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변기 옆이나 샤워실 안에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다는 것. 문턱이 너무 높다면 가능한 한 낮추거나 슬로프를 놓는 것. 집 안 슬리퍼는 발에 잘 고정되는 것으로 바꾸고 길목에 있는 작은 카펫, 작은 상자 같은 건 최대한 치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두 번째 큰 뇌졸중을 막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한번 넘어져서 다시 병원 침대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어르신의 다리가 이미 한번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다리가 걸어야 할 길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작은 뇌졸중 후 가장 많이 생기는 감정 중 하나가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 됐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 밖에 나가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 이 마음 때문에 재활을 해야 할 시기에
더 집안에만 갇혀있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은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갑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다만 이 감정이 너무 커지면 해야 할 것 마저 막아버립니다. 이럴 때 도움되는 건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나 지금 걷는 모습이 스스로 보기에도 참 보기 안 좋고 속상하다. 그래도 너희가 너무 불쌍하다는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냥 같이 걸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조금 열어놓으면 가족들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너무 불안한 나머지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집에만 계세요. 위험하니까요. 이렇게 말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걱정해서 나온 말이지만 결국 어르신의 다리를 더 빨리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나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걸어야 다리가 더 나빠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를 붙잡고 무조건 못 나가게 하지 말고 대신 같이 옆에서만 조금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해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작은 뇌졸중 한 번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안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넘어질까봐, 불편해 보일까봐, 남 눈치 보일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데도 안 가는 삶은 몸도 마음도 더 빠르게 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보다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준비를 잘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계속 움직이겠다는 현실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작은 목표를 세워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 안복도 끝까지 다녀오기. 일주일에 2번은 아파트 입구까지 다녀오기. 가족이 시간이 될 때 집 근처 공원 벤치까지라도 함께 나갔다 돌아오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런 작은 목표들이 쌓여서 다리 근육을 유지해주고 균형 감각을 지켜주고 무엇보다도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작은 뇌졸중 한 번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로 갈라놓았다고 느끼는 순간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덤이다. 이 말 속에는 포기와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언젠가 몸이 약해지고 이전처럼 뛰어다니지 못하는 시기가 오겠지요. 하지만 덤이라는 말은 마치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덤 같은 시간이라는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내가 더 의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조금 더 소중한 추가 시간이다. 예전에는 생각 없이 쓰던 시간이라면 이제는 오늘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걸었구나. 오늘 내가 한 번 더 넘어지지 않고 잘 버텼구나. 오늘도 내 다리가 이 몸을 잘 지탱해 주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르신, 이미 한번 작은 뇌졸중을 겪으셨든 아직 겪지 않으셨지만 그 가능성이 두려우시든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나는 내 다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을 빼먹지 않고 챙겨 먹는 것도, 혈압을 정기적으로 재서 기록하는 것도, 집안 환경을 조금씩 안전하게 바꾸는 것도,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도, 가족에게 솔직히 내 마음과 내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일에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전문가들만 하는 대단한 치료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도 조금의 용기만 있다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나도 조심해야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딱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나는 이걸 해보겠다 고 마음속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절대 벌떡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침대에 앉아서 잠깐 숨을 고른 다음에 일어나겠다. 혹은 오늘부터는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집 앞까지 걸어나가 보겠다. 이렇게 아주 작은 약속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뇌와 다리는 이런 작은 노력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반응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작은 뇌졸중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마음과 몸, 그리고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첫걸음을 떼어야 할지에 대한 긴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어르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갔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아주 중요한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다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떠올려보면 어느 한순간 갑자기 삶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작은 뇌졸중 한 번 이전의 나와 그 이후의 나. 하지만 조금 시선을 바꾸어 보면 그 사이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일이 오기 전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미 한 번 겪었더라도 여기서부터 더 나빠지지 않도록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붙잡고 지금 이 순간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과 천천히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병이라는 것이 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지만 동시에 전혀 손쓸 수 없는 운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더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조금만 생활을 바꾸어도 내 다리, 내 뇌, 내 다음 10년, 20년을 훨씬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혈압입니다. 뇌졸중이라는 말 속에는 늘 혈압이라는 단어가 함께 따라다닙니다. 혈압이란 게 참 묘해서 너무 낮아도 문제지만 조용히, 천천히, 꾸준히 높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뇌의 작은 혈관들을 조금씩 괴롭힙니다. 문제는 이게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소리도 안 나고 갑자기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뇌 속의 작은 길들을 닳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난 멀쩡한데? 라고 생각하는 동안 조용히 진행되니까요. 그러니 어르신,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혈압을 재는 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내 뇌와 다리가 보내오는 편지를 정기적으로 읽어보는 일이다. 집에 혈압기가 있으시다면 하루에 한 번 혹은 의사가 추천한 횟수만큼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재보셨으면 합니다. 팔에 커프를 감고 등과 허리는 등받이에 기대고 다리는 꼬지 않고 잠깐 숨을 고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 숫자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가 늘 비슷한 범위 안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눈에 띄게 자꾸 올라가는 추세인지 그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잊어버리는 대신 작은 노트나 달력에 날짜와 함께 간단히 적어 놓는다면 그건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미래의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요즘 혈압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대신 여기 직접 재본 게 있어요. 라고 노트를 꺼내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순간 어르신은 이미 치료의 절반을 함께 해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혈압이라는 건 약만으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식탁 위 소금통을 조금 멀리 두는 것, 국물은 반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남기는 것, 짠 반찬 대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조금이라도 더 곁들이는 것. 내가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수십 년을 같은 방식으로 살아오셨기에 지금부터 바꾸는 단 1에서 2년의 습관조차도 몸에게는 새로운 신호가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제 와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는 체념이 계속되면 혈관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조용히 공격을 받아야 합니다. 입맛을 180도 확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덜 짜게, 조금 덜 많이를 하루 한 끼라도 시도해보는 것. 오늘 저녁 반찬에서 젓갈 한 젓가락을 줄이고 대신 나물을 한 젓가락 더 집어올리는 것. 이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작은 방향 전환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졸중이 두려워 넘어질까봐 나가지 말자 라고만 하다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는 더 빨리 약해집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선택이 됩니다. 위험하니까 아예 안 걸어야 하나?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조금씩 걸어야 하나? 답은 준비를 잘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계속 걸어야 한다, 입니다. 넘어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집안 환경을 바꾸고 손잡이를 설치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까지 했는데 그래도 한 발자국도 안 걸으면 그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집안을 왕복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거실 끝에서 부엌문까지 복도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걸을 때에는 지금 오른발, 지금 왼발이라고 마음속으로 한 발 한 발을 세어보면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이제 예전처럼 빨리 멋지게 걷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안전하게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속도로 걸어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번 휘청거렸을 때 잡아줄 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곧 균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지팡이, 보행기, 보조기구를 나이 들었다는 증표, 창피한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팡이를 잡는 순간 마치 자기 인생이 끝난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지팡이는 더 오래, 더 멀리, 더 안전하게 걷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지팡이 하나 없이 자존심만으로 버티다가 계단에서 한번 크게 넘어진다면 그때는 정말로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한 발 한 발 덜 흔들리게 걷는다면 내 남은 다리 힘을 더 오래 쓰게 되는 셈입니다. 어르신이 평생을 책임지고 살아오신 가족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허세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필요한 건 기꺼이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우리 곁에 건강하게 머물러주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자신을 창피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내가 이 지팡이 덕분에
이렇게라도 계속 걸을 수 있는 거야. 마음의 자세가 조금 달라지면 같은 지팡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당장 다리가 멀쩡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공통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지? 한번 작은 뇌졸중이 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지? 이 질문은 혼자 속으로 꾹꾹 눌러 담을수록 더 무겁고 더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가족에게, 혹은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다면 나 요즘 자꾸 한쪽 다리가 이상해. 가끔은 헛디디는 느낌도 나고 혹시 나도 작은 뇌졸중을 겪은 걸까 봐 무서워. 이 한마디만 꺼내도 이미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는 건 아닐지 몰라도 가족들은 아, 정말 신경 써야겠구나 하고 느끼고 의사는 그럼 이런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할 수 있고 친구는 나도 예전에 비슷했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혼자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 바라보는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나 같기도 하고 우리 남편 같기도 하고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같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잠이 들기 전 또는 내일 아침 식사 후에라도 가까운 사람 한 명에게 그 마음을 조금만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도 조금 걱정이 된다. 바로 그 한 문장이 앞으로의 생활을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바꾸는 첫 신호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그런 이야기를 언제든지 편하게 꺼낼 수 있는 한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채널이 아니라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경험과 걱정, 그리고 작은 실천들을 댓글로 나누면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키워나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뇌졸중을 이미 겪으신 적이 있다면 지금의 몸 상태가 어떠신지,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 그래도 요즘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점은 무엇인지, 아직 겪지 않으셨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두렵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작은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댓글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의 몸과 마음, 특히 자유롭게 걷는 시간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 천천히 반복해서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구독도 살짝 눌러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동이 아니라 앞으로 내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는 어르신 스스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어르신, 작은 뇌졸중 한 번이 우리의 걸음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의 신호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고 혈압을 살펴보고 생활을 조금씩 바꾸고 필요한 도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삶,
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내 발로 끝까지 걸어가는 삶으로 길을 바꿔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어르신의 내일 걸음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자유롭기를 마음 깊이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